매스 스펙트럼 관련해서 아마 입시 과정에 나왔던 문제 중에는 가장 영향가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건 이제 서울대 기출인데, 이게 서울대 기출은 조금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다면, 요 카이스트 기출은 이 매스 스펙트럼과 관련된 좀 전문적인 지식을 좀 묻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숨어 있는 아이디어는 대학원 과정에서 요런 녀석을 진짜로 심층적으로 전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 문제에 녹여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내가 되게 좋게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훈련받지 않으면 좀 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유명한 문제라 각종 영재학교나 그 과학고에서 내신 기출문제로도 많이 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있는 문제인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문제를 읽으면 초반에 텍스트가 이제 막 쫙 나와요. 그렇죠? 텍스트를 쭉 읽으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해당 원소, 탄소, 수소, 브로민, 요놈들의 평균 원자량이 제시가 됩니다. 그죠? 텍스트를 쭉 읽으면. 그러면서 얘네들의 누구가 나오냐면 동위원소들이 나와요. 동위원소. 동위원소. 예은? 영어로? 그래요. 영어로 아이소토프라고 합니다. 요 정도 단어는 종종 나오니까 뭐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탄소의 동위원소들의 원자량들, 그 다음에 수소도 브로민도 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이제 보기 좋게 표로 바꾼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정보들을 보면 다짜고짜 뭐부터 해야 할까요? 그렇지. 바로 얘들의 존재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몇 대 몇의 비율로 있게 될 거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탄소 12하고 탄소 13의 존재비는 RS라고 해봅시다. RS. 그럼 이제 여기서 존재비라고 해도 되고요. 차라리 이 경우는 B보다는 확률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확률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1이 돼야겠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자량 확률과 여기에 있는 평균 원자량, 수리적으로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2 곱하기 R, 그 다음에 13.003 곱하기 S 한 개, 그게 바로 산술평균이 돼가지고는 12.01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연립을 시키면 간단하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럼 값이 뭐가 나오느냐? 얘가 0.989, 얘는 0.011.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는 12짜리하고 13짜리 탄소가 뭐 거의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존재비가 대략 요 정도겠죠? 요 정도 존재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비가 사실은 아주 유명한 존재비여서 이 존재비를 외우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 이거 전공한 사람들은 이 존재비를 그냥 아예 외워요. 알겠죠? 하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그거를 구할 수 있게 이런 정보들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수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수소는 어떤 동위원소들이 있느냐? 그냥 수소와 D라고 쓴 중수소, 요 두 가지가 있죠. 중수소, 영어로 뭐라고 하죠? 자, 중수소 영어로 뭐라고요? 지원아, 중수소 영어로 뭐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네. 듀티리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수소인데 질량수가 2다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중수소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D여서 이게 D로 이렇게 써주고 있는 겁니다. 수소인데 질량수가 2다, 이거를 관습적으로 이렇게 써준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해하니 알겠니? 그렇지. 그럼 여기서도 뭘 해보자? 그
존재 확률을 생각해 보자. 바로 얘는 뭐 A, B라고 해볼게요. 그냥 A, B,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1.008 곱하기 A 더하기 2.014 곱하기 B 한 개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평균 원자량 1.008이 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A하고 B는 더해서 뭐가 돼야 돼요? A하고 B는 더해서 1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랑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되니까 이 경우 그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요 중수소 이것의 존재를 어떻게 하겠다? 무시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동위원소들이 있지만 몇몇 동위원소들은 존재비가 매우 작잖아요. 그럴 경우 문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중수소의 존재를 무시하겠다 이렇게 텍스트를 주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평균 원자량을 주는 형태로 이 녀석의 존재를 무시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당히 고급스러운 표현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누구는 없는 놈으로 치자. 누구는 없는 놈으로 치자. 요 중수소는 없는 놈으로 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사실 하지만 중수소는 우리 지구에 있어요, 없어요? 중수소는 우리 지구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속에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중수소 어떻게 얻어내요? 우리 지구에 중수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지구에 가장 물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가장 물이 많은 데가 바다잖아요. 그 바닷물에도 무조건 누가 섞여 있다? 중수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 중에서 그냥 요렇게 돼 있는 물 요거는 경수라고 합니다. 경수. 무슨 말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수소로 되어 있는 물은 중수라고 합니다. 이 경자는 가벼울 경자고 중자는 무거울 중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물인데 요 물보다는 얘가 원자량이 크니까 분자량도 조금 더 크겠죠. 당연히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몸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존재비가 많다 적다?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얻느냐? 이렇게 해요. 저기 이렇게 수영장 같은 데 있죠? 수영장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아놔요. 수영장 같은 데 물을 받아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개인 수영장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물 다 담아 놓으면 물 은근히 많아요? 물 별로 없어요? 그냥 개인 수영장이라고도 그 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딱 물을 준비하고 물론 당연히 그 물은 뭐냐면 오직 중수만을 걸러내야 되니까 최대 고순도로 뭐 염이 있으면 염도 빼내고 뭐 먼지가 있으면 먼지도 걸러내고 해서 거의 순수한 자연계 물 상태로만 딱 둔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얘를 온도를 천천히 낮춰요. 천천히. 무슨 말 알겠죠? 왜냐? 여기에 있는 요 중수가 어느 점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0도씨보다 조금 높아요. 어느 점이 조금 높아요. 얘가 분자간 인력이 조금 더 강해서 이 0도씨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먼저 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영장만큼 넓은 수조에다가 물을 딱 둔 다음에 그러면 이미 물 자체도 많으니까 공간도 넓고 그럼 공간이 넓으니까는 공장도 크게 지어야 되고 하니까 이미 그 땅값도 많이 필요하고 설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경수를 얻는 과정이 굉장히 비싼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물의 온도를 0도씨 근처까지 싹 낮춰야 되니까 그 큰 영역에 대한 냉각 장치도 있어야 되니 설비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온도를 서서히 낮추면 그 넓은 수영장 같은 물 바닥에 반짝하고 요만한 얼음 알갱이가 바닥에 톡톡톡톡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보통의 얼음은 물에 떠요, 물에 가라앉아요? 보통의 얼음은 물에 떠요, 물에 가라앉아요? 보통의 얼음은 뜨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얼음 위에 뜨잖아요. 근데 중수로 만들어진 얼음은 뜨겠어요, 가라앉겠어요? 중수 얼음은 뜨겠어요, 가라앉겠어요? 가라앉는다고요, 알겠어요? 왜? 원자량이 크고 분자량이 크니까요. 그래서 얘는 밀도가 이보다 커요, 얼음인데도,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영장만큼 넓은 데다가 물을 담아놓고 온도를 싹 낮추면 한 요 정도 얼음이 바닥에 깔려요. 요 정도 얼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싹 모으면 그게 중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중수를 모아다가 뭐 할까요? 중수를 모아다가 뭐 할까요? 생각해봐. 지금 이 과정을 생각을 해봐. 그러면 공장도 크게 줄고 물도 많이 붓고 물도 초순수로 걸러내야 되고 그 넓은 데를 온도를 낮춰야 되고 이게 되게 돈 드는 일 천지지. 그럼 이렇게 돈 들여서 그 걷어내서 뭐 하냐고. 판다니까요. 중수가 돈이 된다고요. 비싼 물건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비싼 물건이에요. 어디 있어요? 중수 어디 있어요? 여러 군데 쓰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곳 중에 하나가 핵발전소예요. 핵발전소에서 중성자를 감속시키는 감속제로 사용돼요. 그래서 핵발전소에 여러분 핵발전소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핵연료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물 같은 데 담겨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9시 뉴스 같은 데 나오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발사했나 막 그런 핵실험하는 그런 연구실 장면이 TV에 한 번씩 뉴스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연료봉 같은 게 물 같은 데 담겨 있는 게 그게 진짜 물이라고요. 근데 무슨 물이냐면 중수예요. 중수. 그래서 중수에다가 핵연료봉을 담그는데 이유는 뭐냐면 중수에다가 핵연료봉을 담그면 그 우라늄의 그 방사성 붕괴 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핵발전소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어요. 전 세계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전 세계 핵발전소에 공급하기 위한 중수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끊임없이 필요할까요? 핵연료봉을 중수에 담그면 중수가 어떻게 될까요? 증발되겠죠? 왜냐하면 핵연료봉은 엄청 뜨거워요. 그러면 뜨거운 핵연료봉을 물에다가 담궈놨으니 물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확 증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중수를 공급해도 핵발전소에서 계속 증발돼 버리기 때문에 그럼 증발돼서 이제 대기 중으로 가면 또 대순환으로 이제 바다에 쭉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중수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필요한 소모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굉장히 고가고. 그래서 이 중수를 납품하는 전 세계적인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중수 거래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절에 따라서 중수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중수 자체에 대해 선물 거래를 하기도 하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핵발전소에 이런 식의 중수와 관련된 이런 소모품을 납품하는 납품권을 따면 재벌되는 거예요. 재벌됩니다. 재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도 못하겠지만 핵발전과 관련된 마피아 세력이 있어요. 핵발전 마피아 세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원전 마피아라고 하고 원전 마피아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커넥션이 있으며 대한민국 원전 마피아를 이루는 대부분의 세력이 누구겠어요?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원전 마피아를 이루는 대부분의 악의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겠어요? 바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생들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한 애들 중에 이 원전 산업에 어떤 부품 하나 납품하게 되면 재벌됩니다. 재벌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원래 뭔가 부품을 납품을 할 때는 정식적으로 입찰을 해서 좋은 상품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원전 마피아에 딱 들어들면 그냥 네 거만 무조건 납품, 독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도 어떻게 국가가 운영하는 세금으로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거를 경쟁 없이 그냥 독점을 시켜서 계속 그 제품을 쓴다. 좋거나 나쁘거나. 그럼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쌓을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저비용이 되겠어요? 고비용이 되겠어요? 생각해봐. 이게 뭐냐면 투명한 경쟁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싸게 공급한 걸 받아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개쓰레기 같은 걸 독점해서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걸 받아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기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아주 올라가겠죠. 그 올라가는 만큼 원전 마피아들이 떵떵거리면서 재벌로 살겠죠.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거기에서 저비용이다 고비용이다 어마어마한 고비용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산업을 유지하는 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전공자인 나 같은 사람은 아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런 생각들을 안 하니까 뭐 원전하면 원전인가 보다 뭐를 하는데 그 원전에는 이런 숨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는 원전을 하자고 하는 정부가 있고 어떤 정부에서는 원전을 없애자고 하는 정부가 있는데 그 원전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여하튼 그래서 어쨌건 우리 지구에 그리고 우리 몸에 중수가 있는데 지금은 중수의 존재를 무시하자. 그 다음 여기서 확률을 PQ라 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78.9 곱하기 P 80.9 곱하기 9 80.9 곱하기 Q 해서 더한 게 79.9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존재 확률이 각각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텍스트로부터 이런 계산을 우선 완료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정보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자, 요 정보들을 이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요 줄게 이제 요 내용을 알았으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속 지우면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탄소 13과 탄소 12와 탄소 13의 그래서 존재 확률 바로 R이 0.989, S는 0.011. 그 다음에 니은 수소는 오직 질량수 1인 보통의 수소뿐. 그 다음에 디귿 여기에 있는 브로민 요거의 평균 원자량이 79.9인데 이것으로부터 질량수 79짜리와 81짜리 브로민이 그 존재 확률이 0.5가 된다.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지금 텍스트 형식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무엇을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해석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 문제의 이 그래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스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매스 스펙트럼. 이 매스 스펙트럼에서 요 뒤에 있는 RUM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림 실험 결과로 나와 있는 것을 그래프 등의 그림으로 그릴 때 끝 어미를 럼 이런 식의 이제 어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매스니까 질량이겠죠. 스펙트르는 뭐가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질량이 퍼져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 무슨 말이겠죠? 그걸 여기서 매스 스펙트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누구의 매스 스펙트럼을 측정한 것이냐? 바로 탄소 5개, 수소 X개, 브로민 Y개로 구성된 분자의 매스 스펙트럼을 측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X축은 나와 있는 이 녀석의 분자량이고 Y축이 뭐냐? Y축의 책에서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대적
분포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상대적 분포 비율을 그냥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확률이라고. 그래서 확률을 그냥 다른 말로 상대적 분포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서 그 상대적 전체 분포 비율이 자 M이라고 하는 그냥 어떤 그 분자량의 그냥 임의의 크기에 대해서 놀라웠게도 그 분자량이 이만큼 증가하는 것들이 묘하게도 이런 비율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M이라는 녀석과 M 플러스 이 사이에 조그만 픽이 하나가 더 있죠. 그럼 사이니까 얘 질량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얘 질량은 M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조그만 질량 픽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질량 스펙트럼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로부터 여기서 우리가 무슨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 자,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시다시피 y가 얼마일 거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제시된 분자는 탄소 5개, 수소, 브로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y가 얼마일 거냐를 묻거든요. 뭘 보고? 이걸 보고. 알겠죠? 그러면 사실 교육받은 사람은 이걸 보자마자 y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잠깐만. 물어봐야지. 이야? 네. y는 얼마? y 3 좋아요. 예은? y는 얼마? 좋아요. 그래? 그다음에 저 누구냐? 본감독? y는 얼마? 3. 알았는 거 맞아요? 진짜로요? 왠지 의심되는데? 그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준? y는 얼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훈련을 받아야 이걸 보자마자 y가 3인 걸 알 수 있는데 뭐 간단한 언급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동위 원소들의 존재 요것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는 분자 누구냐면 요거죠. 요거의 분자량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탄소 자리에 보시다시피 12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13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소 자리에는 뭐 중수소가 들어갈 수도 있으나 지금은 그냥 수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브로민 자리도 질량수 79하고 81짜리가 번갈아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분자는 한 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분자량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브로민의 존재에 따라 특별한 분포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 만약 저 y가 1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떤 분자량 분포에 대해 매스 스펙트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M과 M 플러스 2의 두 분자량이 이렇게 같은 확률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죠. 그럼 그 같은 확률은 지금 각각 0.5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유는 뭐냐면 한 분자 안에 브로민 Y가 한 개만 들어있다면 걔는 한 번의 확률로 79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확률로 81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79와 89가 각각 들어갈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브로민이 하나만 들어가면 79일 확률과 80일 확률이 동일하게 나타날 테니 분자량 분포가 이런 꼴로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징적인 건 뭐냐면 여기가 몇 칸이 나타난다? 2칸이라는 거죠. 왜 여기서 2칸 차이가 나느냐? 이 녀석의 질량수 혹은 원자량 자체가 2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79가 들어갔을 때와 81이 들어갔을 때 전체 분자량도 2씩 차이가 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에 반해서 만약 y가 2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는 분자량 패턴에 대해서 확률이 m인 녀석과 m 플러스 2와 m 플러스 4가 요렇게 이런 비율로 나타날 수 있죠. 자, 그 결과는 뭐 때문이에요? 여기의 값은 얼마입니까? 0.25가 되고 여기의 값은 0.5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분자 안에 브로민이 2개가 있었다면 분자량 패턴은 요런 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B로 보자면 1대 2대 1의 세 확률 픽이 나타나야 되고 당연히 요 사이도 2칸, 요 사이도 2칸. 그럼 이런 식의 결과를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이 파스칼 삼각형의 존재 분포를 어떻게 표현해 주기도 하죠?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자, 지우면 자, 브로민이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2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어떻게 브로민이 배치될 수 있겠어요? 79와 81이 79가 2번이거나 79 하나 81 하나이거나 81이 2번이거나 그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 세 가지 가능성의 전체 확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P 플러스 Q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P 플러스 Q는 어쨌건 더해서 1이니까 어쨌건 결과는 1이지만 얘를 전개를 하면 P제곱 2PQ Q제곱이 될 거고 얘가 바로 누구의 존재 확률? 여기에 있는 가장 최소 분자량 M 얘가 누구의 존재 확률? 그 다음 분자량인 M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가 누구의 존재 확률? 가장 무거운 Q제곱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P가 됐건 Q가 됐건 모든 값이 2분의 1이니까 놓고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요놈 모두 다 0.25가 나올 거고 2PQ니까 얘는 계산하면 0.5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존재하는 브로민이 2개라고 하면 이런 식의 1대 2대 1의 파스칼 삼각형이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답인 3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냐? 자, 이거 됐죠? 이거 지운다. 지우자. 그러면 이다 세 번째. 그래서 만약 y가 3이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몇 대 몇으로 1대 3대 3대 1의 패턴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당연히 이 사이도 몇 칸씩? 두 칸씩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79하고 81의 원자량이 2씩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이때도 이 1대 3대 3대 1의 존재비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때는 79와 81짜리가 동시에 3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전체 확률은 1이지만 얘를 쭉 전개하면 P3승에 3P제곱 Q 3PQ제곱 Q3승이 될 거고 이게 각각 해당 분자량 M, M 플러스 2, M 플러스 3, M 플러스 4, M 플러스 6의 분자량 패턴의 확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P가 됐건 Q가 됐건 다 근사적으로 2분의 1이니까 각각의 확률은 얘가 8분의 1, 얘는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 돼서 1대 3대 3대 1의 파스칼 삼각형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보다 y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는 문제를 다 푼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는 알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는 무엇은 알 수가 없죠. 여기선 무엇은 알 수가 없냐면 바로 x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x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m이 뭔지를 얘기해 주진 않으니까요. 무슨 말이겠죠? m은 뭐예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최소 분자량이잖아요. 최소 분자량인데 그게 뭔지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x가 무엇인지는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됐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중간에 준다. 지우자. 자, 여기 잘 보시면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지금 칠판에 노란색 아니 끊겼지. 여기 혹시 그 촬영 장면에 이상한 거 뜨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요. 영민 알겠죠? 그래. 저기 재준 알겠죠? 그래. 재준아 지금 슬픈 거 아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픽들의 존재가 왜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흰색으로 표현된 큼직큼직한 애들은 1대, 3대, 3대 1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때 노란색으로 표현한 애들도 뭔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칠판에 그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크기가 컸지만 실제로 문제에서 보면 이 노란색 픽들 이게 되게 크기가 작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저 셋들의 존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우선 첫 번째 1. 자, 아까 중수소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중수소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수소는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었죠. 이 문제에서는 중수소는 무시를 했으니까. 그럼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결과에서는 m보다 분자량이 1 더 큰 m 플러스 1의 픽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다른 비교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에 대해서 m 플러스 1이 나타나는 것처럼 m 플러스 2에서 m 플러스 3이 나타나는 거죠.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한 칸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두 번째 오호 어떤 탄소 12 대신 탄소 13의 치환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12하고 13 사이의 원자량은 얼마가 차이 나요? 1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m 대신에 m 플러스 1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것을 구성하는 분자에서 어떤 탄소 하나가 13으로 치환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재밌는 건 중수소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중수소 효과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실 중수소가 있다고 하면 분석은 훨씬 더 까다로워졌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소 대신에 중수소가 존재해도 분자량은 1씩 늘어날 테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분석의 효율을 위해서 문제에서는 중수소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시된 분자에서 그 분자가 지금 탄소 5개, 수소 X개, 그 다음에 브로민 3개죠. 요 제시된 분자에서 2개 이상의 탄소가 13이 되려면 13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분자 안에는 탄소가 5개가 있잖아요. 그럼 탄소 5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이때 여기에 12가 존재할 확률이 많아요? 14가 존재할 확률이 많아요? 12가 존재할 확률이 많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원자량이 이제 예를 들면은 12, 12, 12, 12, 12 다 좋은데 여기서 어떤 녀석이 13으로 치환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13이 한 번 더 나타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나타나는 건 안 되니까 또 나타난다 이런 것도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느냐? 5개 탄소 중에 오직 한 번만 탄소가 13으로 치환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때문에? 확률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첫 번째 1.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탄소 13 요것이 한 번 치환될 때 그때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느냐? 이거겠죠? 5개 탄소 중에 한 번을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13짜리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탄소 12가 존재할 확률은 R인데 그건 4번. 그리고 탄소 13이 존재할 확률은 S인데 그건 1번.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자, 그럼 그런 식으로 두 번째 탄소 13이 2번 치환될 확률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5개 탄소 중에서 2번이 탄소 13이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3번은 12가 2번은 13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탄소 13이 3번, 4번, 5번 쭉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R은 0.9899, X는 0.0111이니까 얘가 계산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극도로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자 안에 탄소 13이 2번, 3번 동시에 치환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서 그건 무시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노란색 픽의 의미는 바로 5개 탄소 중에서 오직 몇 개만, 오직 하나만, 여기엔 대신 오직 한 개의 탄소 13이 치환되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오직 한 개의 탄소만 13으로 치환된 다음 여전히 브로민은 3개가 있을 테니까 여기에 있는 노란빛 사이에서도 1대 3대 3의 1의 B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흰 것도 1대 3대 3대 1인데 노란색도 1대 3대 3대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탄소 13짜리가 치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한 번뿐이다. 오직 한 번뿐이다. 한 분자에서. 이 테크닉이 사실은 어디서도 나타나는 테크닉이냐면 바로 NMR이라고 하는 유기구조 분석 테크닉에서도
이 사실을 그대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NMR이라고 하는 걸 사실은 고교 과정에서 잘 배우지는 않는데 그 담당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하는 학교도 있고 하는 기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뭐냐면 유기분자에서 나타나는 탄소와 수소의 결합 방식을 그 분석해주는 테크닉을 NMR이라고 해요. 이 NMR을 분석을 할 때도 수소 NMR 테크닉이 있고 탄소 NMR 테크닉이 있는데 그 탄소 NMR 테크닉을 쓸 때 이 가정을 하고 한 분자 안에 있을 수 있는 13짜리 탄소가 오직 한 번만 나타난다라는 생각으로 분석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화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니까 요거를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서울대 입시에서는 이런 걸 물은 적은 없었는데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물은 내용이 있었으니까 겸사겸사 기억해 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이건 몇 대 몇이겠어요? 이건 몇 대 몇이겠어요? 잠깐만, 흰 것끼리는 1대 3대 3대 1이잖아요. 노란 것끼리는 한 칸 차이 나고 또 1대 3대 3대 1이잖아요. 이게 또 한 칸 차이 난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노란 거하고 흰 거는 몇 대 몇일까요? 어떻게 주면 되냐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5개 탄소 중에서 13짜리를 전혀 고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13짜리가 5번이고 13짜리는 빵번이고 12짜리가 5번이고 13짜리가 빵번이고 그거에 대해서 5개 탄소 중에 하나의 탄소를 13으로 고르는 거고 나머지 4개는 12로 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요걸 계산하면 대략 값이 18 정도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얘하고 얘의 존재비가 몇 대 몇? 1대 한 18, 1대 20 요 정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큰 픽에 대해서 작은 픽이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다 라는 것도 분석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질량 분석 스펙트럼은 그 옛날 고대 입시에서도 막 나오고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꼭 잘 기억을 해두세요. 됐죠? 오케이. 짜다. 저희 가야 된다며. 그래요. 자,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받아가세요. 자, 이거 연습 문제집입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